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8일 오늘 준비한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읽는 좋은 사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난 7년간 1주택자 4% 늘 때 다주택자 16% 늘었다. 파이낸셜 뉴스 20년 1월 7일 17시 뉴스 읽어볼 거고요. 집값 조달 계획서 더 깐깐해진다. 헤럴드 경제 뉴스고요. 1월 7일 아침 8시 45분 뉴스. 주택시장 누르니 강남 꼬마 빌딩 뜨고 풍선 효과. 아시아 경제입니다. 2020년 1월 7일 11시 22분 뉴스.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매물 절벽에 실수요자들 발동동. 매일경제고요. 2020년 1월 7일 5시 36분, 17시 36분 뉴스 이렇게 4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서울 지난 7년간 1주택자 4% 늘 때 다주택자 16% 늘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서울 1주택자 숫자는 4% 늘어난 반면 2주택 이상의 보유한 다주택자는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공급은 충분했다고 누차 설명했다. 하지만 공급된 주택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에 돌아갈 경우 사실상 공급 효과는 상쇄된다. 실제 서울의 주택 자가 점유율은 43%에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집이 없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주택 공급 효과를 상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현황 등에 대해 통계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주택 공급 충분론의 허상.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에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층이 아닌 투기 수요에 들어갈 경우 공급 효과는 상쇄된다. 즉, 주택 공급 수요 충족, 가격 하락이 아닌 주택 공급 가수요의 주택 추가 매수, 수요 지속,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주택 공급은 현재도 미래도 8만 호 수준으로 충분하다면서 최근의 가격 인상은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서울 주택시장에 몰리면서 오른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서울 1주택 소유자는 198만 6,914명에서 207만 1,399명으로 4% 느는 데 그쳤다. 반면 이 기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9만 9,725명에서 38만 8,587명으로 16%가량 늘었다.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016년 37만 2,378명에서 2018년에 38만 4,153명으로 8,997명이 증가했다. 서울 공급 물량 다수를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 지방 거주자 등이 가져갔을 확률이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시 총 주택수는 360만 호, 아파트 160만 호이다. 지난 수년 동안 서울시에 공급된 주택 약 8만 호 중 몇 채가 다주택자, 무주택자에게 돌아갔는지 파악해야 공급 효과를 추산할 수 있다. 또 신규 공급 물량 외에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또 다른 다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는지 등도 파악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한 명이 2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지만 10채를 넘게 보유한 경우도 있어서 다주택자의 가구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주택의 수요 공급을 예측하기에는 불확실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정보가 없고 다주택자에 대한 경우도 공동 명의의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 변수가 많아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전체 주택 숫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다주택자 주택 소유 현황 살펴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서울 집값 단기 급등의
원인을 투자 수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만큼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이에 맞는 대책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옥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정부에서 2017년 10월부터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화하면서 갭투자 비중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 1월에서 5월 갭투자 비중은 50% 이하였으나 하반기 갭투자 비중이 50% 이상으로 올랐고 작년 하반기 강남 3구는 60% 후반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세금을 승계해 집을 사는 갭투자는 투자 수요로 볼 수 있는 만큼 작년 거래 절반 이상이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서울은 공급주택이 늘어도 살 여력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자가 점유율 지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주택 자가 점유율은 43%로 전국 57.7%보다 낮다. 서울 거주민 10명 중 6명은 집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과거 국토부 실거래가 건축물 대장과 행정안전부 재산세 주민등록, 국세청 월세세 공제 등 따로 관리해온 정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전월세 운영 현황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총 주택수, 임대소득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된다며 다만 현재는 국토부의 내부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서울시 등 외부 기관에 공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주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집값 조달 계획서 더 깐깐해진다. 헤럴드 경제 뉴스입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9억 원 넘는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 계획, 증빙서류 총 15종 제출해야. 헤럴드 경제 민상식 기자입니다.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르면 3월부터 증여세 등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더 깐깐해진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했다.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 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 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 현금과 기타 자산을 나누고 기타 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이든 비트코인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 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을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 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보유 예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 잔액 증명서와 잔고 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매 대금이 있다면 주식 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 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서 이르면 3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헤럴드 경제의 뉴스였습니다. 다음은요. 주택시장 누르니 강남 꼬마빌딩 뜨고 풍선 효과 아시아경제 1월 7일 어제 11시 22분 뉴스입니다. 서울지역 200원 이하 일방 상업 업무시설 가격 추이 2015년부터 꾸준히 올랐네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정부의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 이후 두 채를 매물로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강남권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분위기여서다. A씨는 대신 보유 현금과 주택처분자금으로 상업용 소규모 빌딩, 일명 꼬마 빌딩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거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매달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정부가 강남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두 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며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주거형 투자가 낫다고 보고 꼬마 빌딩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각종 고강도 주택 규제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최근 꼬마 빌딩에 자산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꼬마 빌딩이란 연면적 1000제곱미터, 5층 안팎의 소규모 상업용 건물을 일컫는다.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 성동구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중개업소엔 관련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주거용을 팔고 상업용을 사는 부동산 투자 공식이 뜨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로 해석된다. 7일 KB금융지수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1제곱미터당 400만원대였던 서울시내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1000제곱미터 미만 빌딩의 거래 가격은 지난해 3분기 1000만원으로 올랐다. 5년 사이 가격이 2.5배나 뛴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꼬마 빌딩은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면서 저금리 기조에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에 대응한 대체 상품으로 더욱 꼬마 빌딩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꼬마 빌딩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강남구였다. 3분기까지 거래량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가 88건, 종로구가 71건 순이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상구 꼬마 빌딩 거래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해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8,270만원으로 2018년 7,026만원보다 17.7% 올랐다. 2년 전 6,296만원보다는 3.14%, 31.4% 상승했다. 실제 지난해 말 거래된 강남구 논현동 소재 5층짜리 빌딩의 경우 1년여 만에 10억 2천만원, 11.6% 올랐다. 역삼동의 300제곱미터짜리 건물은 2017년 6월 70억 원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82억 7천만 원에 다시 팔렸다. 2년여 만에 12억 7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꼬마 빌딩이 투자처로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초고강도 주택시장 규제로 자산가들이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데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매와는 달리 빌딩 매매는 아직 규제가 덜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꼬마 빌딩은 비교적 소액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산가들은 선호하던 주택 임대 사업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매력이 뚝 떨어졌다. 그동안 주택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됐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탓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점도 한몫했다. 부동산 업계에는 올 1분기 늦어도 상반기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꼬마 빌딩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묻지 마시 꼬마 빌딩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2019년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기로 세법을 바꾸면서이다. 꼬마 빌딩은 그동안 시세의 60%에 못 미치는 금액의 기준시가가 책정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꼬마 빌딩이 자산가들의 안정적인 수익원이긴 하지만 더 이상 상속, 증여를 위한 절세 투자처로 각광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 읽어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예요.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매물 절벽에 실수요자들 발동동. 서울 매매지수 12월 12-16 이후 급감. 15억 원 초과 강남 아파트 거래 내려가고 마포 송동도 매물자치 감춰. 서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달 집을 내놨다가 이달 초 다시 매물을 거둬들였다. 당초 계획에는 시세 12억 원-가량 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 뒤 15억 원대 강남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사 계획이 물거품됐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 40%만큼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9억 원 초과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매수 심리가 약화된 데다가 좀 더 가격이 비싼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원천 차단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시세가 떨어지는 양상은 아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등으로 수익성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단지 이외에 서울 아파트 시세는 강보합세다. 7일 KB리보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 거래 지수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30일 기준 27.3으로 12-16 대책 발표 전에 12월 셋째 주 41.3에서 뚝 떨어졌다. 매매거래 지수는 KB리보원이 전국 주택 매매거래 동향을 활발함, 한산, 보통 등으로 분류해 활발함 정도로 지수를 표현한 것이다. 강북 매매거래 지수도 지난해 12월 30일 21.6 대책이 6으로 대책이 나오기 전 12월 셋째 주 41.6으로 6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강남 매매거래 지수도 대책이 나오기 직전 40.8%이나 연말에는 33.8%로 크게 줄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 엘리트는 15억 이상 매매거래 0건을 기록 중이다. 아파트 3곳이 총 1만 5천여 가구, 신도시급인 이곳은 대책 발표 정책 12월 1일에서 16일까지 거래량이 총 19건이었으나 발표 후엔 거래가 전무하다.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 매물은 기존에 나와있던 수준 그대로인데 매수 문의는 하루에 6건에서 2건으로 많이 줄었다며 현재 매수 문의는 대출이 안 되던 갭투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거래량이 줄었지만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성수동 롯데 캐슬파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 빼고는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며 급매물 문의하는 사람들은 덜어 있지만 서울 내 입지 좋은 아파트는 급매로 던지지 않는다. 호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라고 했다. 이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뉴스 읽어보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